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대해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자 즉각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서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7천 명에게 20억 달러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올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연방정부에서 1,000달러를 불입해주는 트럼프 개정이 신설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 최소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신뢰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대해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를 취하자 즉각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나서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대학 측 손을 들어줘 일시적으로 유학생 등록을 계속할 수 있게 명령했지만 갖가지 사안을 놓고 격전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나아가 전 세계 최고 명문인 하버드 대학과 사활을 건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이 더 이상 유학생들을 등록시키지 못하도록 전격 허가권을 취소시키자 하버드 대학이 즉각 불법 위헌이라며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에 보스턴 소재 연방지방법원 앨리슨 버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에게 유학생 등록을 금지시키지 못하도록 일시 효력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하버드 대학은 유학생들에 대해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 등록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연방지법의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대학 유학생 등록 허가권을 취소한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효력을 중지시켜 하버드 유학생들의 피해를 막아주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이 반유태, 친테러를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국제 유학생들의 등록을 금지시키는 충격적인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충격적인 조치가 시행됐더라면 하버드 대학은 신입 유학생들을 더 이상 등록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재학 중인 유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지 않으면 유학생 체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는 주로 대학원생들로 국제 유학생들이 6,800명이나 등록해 있습니다. 이는 전체 하버드 대학생들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있는 일반 OPT 이용자들만 해도 1,850여 명, 스템 OPT 이용자들은 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유학생들의 정보와 시위 장면을 담은 비디오, 오디오 등 정보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학생들을 추방시키려는 의도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서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억 달러 이상의 연방기금을 동결한 데 이어 유학생 등록 허가권까지 취소하자 하버드 대학은 잇따라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대학 등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로 전선을 확대하며 갖가지 무기를 동원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유학생들은 물론 전체 학생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해 한 달여 만에 7천 명에게 20억 달러를 부과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부터 1인당 최대 180만 달러씩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징수에 나서고 있어 견디지 못하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경아 앵커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떠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한 날로부터 하루에 998달러씩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를 4월에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인 현재까지 최종 추방령 무시자 7천 명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에 998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최대 5년치를 소급 적용해 180만 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불법 체류자들이 14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 1,000달러씩의 벌금 부과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에 이어 정부기관들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 해당자들이 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컬렉션, 강제 환수에 착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강제 환수를 위해 해당자의 임금 소득이나 세금 환급을 압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민간 컬렉션 회사에 넘겨 강제 환수토록 의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민간 컬렉션 회사들에게 넘어가면 악몽에서와 같이 추심 전화 등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캠페인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추방을 독려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전세기편으로 무료 항공권과 1인당 1,000달러씩의 출국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를 받고 처음으로 64명이 미국을 떠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종 추방령 무시자 140만 명을 중심으로 하루 1,000달러씩 최대 5년치 1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해도 강제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그만큼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기 추방을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서 올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연방정부에서 $1,000를 불입해주는 트럼프 계정이 신설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트럼프 계정에 $1,000가 입금되면 가족들이 1년에 $5,000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신생아가 18세 이전에 절반을 인출할 수 있고 30세 이전 인출 시에는 승인받는 항목에서만 쓸 수 있지만 30세 이후에는 아무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연방 하원 문턱을 넘어 상원으로 이동한 초대형 감세 현장과 사회안전망 삭감안에는 출산 장려금과도 같이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이색적인 신생아 지원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당초 마가 운동을 연상시키는 마가 어카운트로 불렸으나 트럼프 어카운트로 바뀌었으며 각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명명할 수도 있게 됩니다. 트럼프 계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트럼프 임기 말인 2029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1인당 $1,000씩 무상 제공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회보장번호 있는 부모들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자동으로 트럼프 어카운트에 등록되고 자동으로 미 재무부에서 $1,000씩 입금해 줍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제3자는 이 트럼프 계정에 연간 $5,000까지 불입해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생아는 18세 이전, 25세에서 30세 사이, 30세 이후 등에 따라 인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승인받는 용도에 쓰도록 제한됩니다. 해당 신생아는 18세 이전에는 쌓이는 금액의 절반까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승인 가능한 분야에 써야 합니다. 승인 가능한 용처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교육비, 비즈니스 창업 등에 쓰면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이때에는 수익분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물게 됩니다. 승인받지 못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고 10%의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25세에서 30세 사이에는 전액 인출이 가능하지만 승인되는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 30세 이후에는 전액 인출에 제한 없이 모든 용도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는 컴퓨터나 투자 계정에 익숙치 않은 저소득층들에게도 자동으로 등록되고 자동으로 입금시켜주기 때문에 신생아 돈 모으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생산하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 최소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연간 5,500만 대 내지 6천만 대나 미국서 판매되고 있고 85%는 중국에서 조립 생산, 나머지도 인도, 베트남, 일부 부품들은 한국과 대만제를 쓰고 있어 관세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경화 앵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예외적으로 보호해온 애플의 아이폰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에 미국 밖에서 생산해 미국 안에서 판매하려는 애플의 아이폰은 최소한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애플의 팀 쿡 대표에게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왔다면서 애플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최소한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인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중국에 집중된 아이폰 생산을 인도와 베트남으로 일부 이전시키고 있을 뿐 미국 내 생산을 늘릴 조짐을 보이지 않자 관세 부과를 다시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애플은 전체 매출과 수익에서 절반 정도를 아이폰에서 얻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미국 내에서만 한 해에 5,500만 대 내지 6천만 대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아이폰의 85%는 여전히 중국에서 조립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도와 베트남 등지로 생산 지역을 다변화하고 한국의 디스플레이, 대만의 프로세서 등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애플의 생산 파트너인 박스콘은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데 15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애플은 미국 내에서 휴스톤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아이폰 생산 시설이 아니라 AI 인공지능 서버 구축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아이폰을 미국 안에서 생산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휴대폰 가격이 3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산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플러스를 미국 내에서 제작하면 현재 한 대당 소매가가 $1,000이던 것이 $3,500로 급등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3,500로 급등하면 삼성 갤럭시 등 다른 휴대폰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수저 계급론은 익숙한 말입니다. 출신 배경에 따라 인생의 기회와 신뢰마저 달라진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최근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가 이러한 인식을 뒤집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신뢰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크리스틴 로린 박사팀은 1934명을 대상으로 한 심리 실험에서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배경에 따라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인물들에게 $100 상당의 행운권 10장을 줄 수 있었고 이 행운권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30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대가 되돌려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얼마나 줄 것인가가 곧 신뢰의 척도가 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인물들에게 더 많은 행운권을 전달했고 이들이 더 많이 돌려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현재가 아닌 과거 배경이 도덕성과 신뢰도를 좌우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인물이라도 현재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신뢰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낮았고 반대로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지금은 부유해진 인물은 여전히 도덕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로린 박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선을 긋고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이 실험은 우리가 신뢰를 전략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실제 사회생활, 리더십, 선거, 직장 관계 등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적 자기 표현 방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면 현재 능력 중심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면 검소했던 과거를 강조하는 편이 타인의 신뢰를 끌어내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출신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맥락과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신뢰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 수저 계급론에 익숙한 요즘 시대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